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46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468회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고 해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자의 든든한 친구죠. 맥컬리 컬킨의 주연의 나홀로 집에 와 소년소녀 2부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자면은 맥컬리 컬킨 주연의 나홀로 집의 1과 2를 이제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 다 있으니까는 미리 보시고 들으시면은 더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보고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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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뭐 3, 4, 5, 6편까지 있던데 그것도 봤나요? 3은 제가 예전에 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만약에 시간 남으면 나중에 좀 얘기하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남으면. 남으면, 네, 남으면. 네. 그리고 무슨 뭐 리메이크도 있던데? 그게 6편이고요. 아, 네, 나홀로 즐거운 집에라고 2021년도에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영화로 만들어져. 네, 이번 기회로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심지어. 으아, 네. 나 이따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따 기회 되면 얘기할 거고요. 그 전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는 팟빵 댓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밀가루 얘기, 고기 얘기, 밀가루 얘기 하니까는 사람들이 약간 입이 터진 느낌이다. 그래서 의식주 얘기 터지죠. 네, 지금. 그래서 읽겠습니다. 욜럼님께서 유튜브 업로드 속도 언제나 갬덩, 게다가 챕터 9분까지 너무 감사하고 은혜합니다요. 유튜브 댓글로도 남겼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또 댓글 남겨요. 감사합니다. 트로트 편 들으면서 20소수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요. 듣다가 갑자기 주제 제안, 김장편 가르치고 나의 최고의 안식처, 김장편 번외로 김치, 갓김치, 석박지 등등에 대한 추억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 주셨는데. 좋아요. 특수김치 특집. 네. 근데 김치를 예전에 김치는 한번 했어요. 김치 자체는 예전에 했었는데 김치를 했기 때문에 김장을 못 할 건 아니죠. 김장하지 않았어요? 김장을 하고 김치를 안 했나? 김장을 하고 김치를 어. 그러면은 김장에- 김장을 했으면 김치를 하고 어. 김치를 했으면 김장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김장 그리고 끝에 특수김치 얘기를 해. 그러니까 김장이라는 행사를 약간 얘기했던 것 같아. 어떻게 그렇죠. 했었는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김치 얘기하면 김치 되겠네.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추억의 김치라고? 와, 이거 난리 나겠네 또. 이제 전국에 있는 난리 난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온갖 식물들을 한 번씩 다 거론되는 거지. 아, 그렇죠. 네. 네. 좋네요. 우리 그 고기편에 이은 채소편 이런 것도 할 네. 예정이었잖아요. 네. 2026년 할 게 많어. 그 진짜로 이거 진짜 좀 슬프고 웃긴 추억의 얘기인데. 구황작물과 소녀소녀. 네. 저희 친척 할아버지가 이민을 가셨단 말이에요. 70년대. 네. 김치를 먹고 싶은데 고춧가루라는 게 없는 거. 아, 몇 년도에? 혹시 어느 동네로? 70년대 아르헨티나. 없겠다. 그럼 칠리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칠리? 칠리? 네, 칠리 비스무리하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 한국의 고추랑 비슷한 거를 이렇게 말린 건 판대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빻아야 되는 거 절구에. 그렇죠. 그건 뭐 해야지 하지만은 고국에서 먹었던 아니, 그 맛이 안 나는 그렇게 거죠. 절대 그렇게 곱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린 고춧가루처럼. 곱게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오지, 되게. 그거.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그걸로 담가 먹고 살았다고. 어떻게든 해먹고 살았다는 거네요. 그죠. 그게 떡도 중요한 해 먹었대 거기서. 그래. 다들 그렇게 안 될 거 해먹는 없죠. 거잖아. 물론 안될게 이제 없어. 물이 다르고 채소가 다르기 네. 때문에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만들어 먹으면 내가 있는 곳이 한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러시아 당근김치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다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흙이 다르고 물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썼다고 해도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튼 욜럼님 감사드립니다. 그 유튜브는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폭풍 같은 남자님께서 맛있는 거랑 더하면 2배로 맛있다. 민의 공식 1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이 농담은 프렌즈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서 혹시라도 이제. 왠지 조이가 할 법한 맞아요. 그런, 딱 네. 정확하게 조이가 그 레이첼인가가 무슨 집에서 다 같이 요리를 했다고 해서 모였는데 레이첼 좀 요리 솜씨가 없는 걸로 표현돼요. 그래갖고 그 미트로프 같은 그런 고기 요리랑 생크림 케이크를 같이 먹는 오. 그 씬이 나오는데 괴식을 한다. 그거를 이렇게 쌓아서 먹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막 로스나 뭐 챈들러나 이런 친구들이 너무 끔찍하지 않냐고 막 이러는데 조이가 생각해보라고. 미트로프 맛있지. 생크림 케이크 맛있지. 둘이 같이 먹으면 맛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게 대학교 때 너무 강렬해가지고. 모니카가 거기서 막 집어 던졌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문화 좋아해.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내 요리 맛있게 안 먹어주는데 얘만 내 요리 맛있게 아니, 먹어주잖아.
레이첼이 했다면서. 아니 아니야. 모니카가 했고 레이첼은 구경을 했나 보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모니카가 요리를 되게 잘하고 많이 어. 먹는데 살은 안 찌는 타입이죠. 모니카는 직업이 요리잖아. 그러니까 맞잖아. 그런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 프렌즈와 소년소녀도 할 법도 한데 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쿠마모토 성님께서 평소 주 6일째 근무하고 주 7일째 한 적도 많고 2달 동안 하루밖에 못 쉰 적도 있고 휴일도 일하고 연차도 없는 회사여서 뭔가 토일 연속으로 쉬는 날이면 지하 노역장에서 포인트 쌓아서 세상 밖으로 나온 카이지 마냥 어딘가로 떠나려고 합니다. 11월 29, 30, 2일 연속 쉬는 기회가 있어서 바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부산 기차에서 밀가루 특집을 듣는데 밀가루 하면 부산이죠. 주제에 맞게 부산 밀면 사 먹으려고 하는데 와 밀면 9,000원 그 돈씨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밀가루 했었죠 우리가. 부산도 밀가루의 도시죠. 그렇죠. 네. 대전도 밀가루의 도시고. 부산은 밀면, 대전은 빵 이런 걸까요? 밀면 맛있겠다. 네. 여튼 감사합니다. 파다다당님께서 소고급편 곱창 내용 듣고 바로 곱창 모든 플러스 곱창 전골 주문했습니다. 추릅이라고 무려 오전 10시 반에 글을 와 제가 이때 주문이 되나 보네요. 네. 얼마 전에 소문만 무성하던 중앙해장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포장만 해다가 먹어본 거예요. 저는 중앙해장이 그 포장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한번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라고 말하지만 저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포장조차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줄을 한 1시간 30분인가? 아. 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앞에만 지나간 적만 있네요. 중앙해장을 워낙에 줄을 서서 먹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밀키트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집에 준비해 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짧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네. 워낙에 그 약간 네임드 곱창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먹는 사람이면 다 아는. 그렇죠. 근데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전골을 먹었거든요. 와 근데 전골에 나오는 그 어떤 그 곱창의 그 퀄리티나 크기가 너무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압도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딱 써 있어. 날 어서 찍도록 해. 진짜로. 그 거의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같이 갔던 멤버들은 이제 저를 제가 안 먹어본 걸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먹자 이렇게 돼서 모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그분들이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계속 와 이거 대박이다 와 그러면서 먹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예약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예약이 되는지 아닌지도 몰랐고 가다가 혹시라도 좀 살만하면 먹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근처에서 약간 모임이 있어가지고 웨이팅 했어요? 웨이팅 했습니다. 한 35분 정도 기다리는 거 같아요. 양호하네 그 정도면.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 정도면 다들 야 그 정도면 오늘 먹는 날인 거야라고 해서 야 평소에 씨 뭐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랑은 못 가. 못 가지. 야 이 정도면은 덜 기다리는 편이야.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작년에 우리 민 씨랑 저랑 트로님이랑 일본의 유원지 놀이공원 갔을 때도 트로님이 이 정도면 안 기다리는 편이야 형 이러면서 진짜 웃겼어 그때. 근데 사실 또 맞는 말이긴 해요. 네. 엄청 많이 탔잖아요. 근데 본전 다 뺐어 그때. 네, 이게 또 전문가가 있어줘야 맞아 돼. 맞아. 나는- 그래야지 좀 기다릴 맛도 나. 나 다음에는 거기 한번 껴서 같이 가볼래. 어디? 아 너 오지 마. 아 그 놀이공원? 네. 너 오지 마. 아 왜? 너가 와서 너무 시간 대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아예 못하는 애들밖에 없어. 아니 탈 수 있으면은 가면 돼. 아니, 그러니까 너 근데 사카리는 그 근데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야 아니야. 야 그건 나중에 그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섣부른 나중에. 얘기 하지 마. 뭐 지금 당장 일본 갈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맞네요. 네. 맞네요. 여튼 감사합니다. 구마모토 성님께서 너만 빼고 다 알아 이 새끼야 할 때 목소리 너무 섹시하시네요. 더 해주세요. 누나 나 죽어요라고. 제가 이런 말을 했나요? 네, 그 무슨 영화 얘기하다가 네, 약간 영화 취향 뭐 이해 못하는 타인 얘기하다가 뭐 그런 그렇군요.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하여튼 그러신 걸로 죽으신 걸로. 죽으신 거. 폭풍 같은 남자님께서 사카리님이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설명해도 그럼 뭐 어때 맛있으면 되지라는 민님 한마디에 쩔쩔매게 되네요. 무지성 맛의 독재자스럽네요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뭐가 불만이야? 이거는 컨셉이에요. 근데 캐릭터는 이렇게 얘기는 캐릭터. 하지만 그냥 재밌자고 하는 네, 겁니다. 네, 네. 웃기려고 하는 겁니다. 웃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말하는 대로 먹으면 벌써 저희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대부분 또 맛있잖아. 네, 그렇죠. 맛있지 네, 않습니까, 아니, 또? 신뢰합니다. 네. 이런 참된 독재라고 제가 하셨습니까? 참된 독재. 여튼 감사합니다. 쿠마모토 성님께서
소고기 특집에 햄버거가 언급되었지만 사실 햄버거는 밀가루 특집에도 거론될 수 있고 야채 특집에도 거론될 수 있는 신세계백화점 파이브가이즈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밀가루 특집 듣고 있어서 생각나서 올려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탄단지의 완벽한 조합. 근데 잘 먹고 다니시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아니 뭐 저번에 송이 먹고 뭐 한 달에 뭐 하루 이틀 뭐 페리카 막 이런 얘기 하시더니 무슨 못 먹고 다닐까 봐 무슨 걱정했어요. 아니 뭐 카이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니 심지어 미 씨는 파이브가이즈를 아직 난 영접하지 파이브가이즈 가보지 못 못했는데 먹어봤어요. 나는. 진짜요? 그러니까요. 나보다 더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 다음에 갑시다. 중앙회장보다도. 나는 그리고 이거 송이버섯 구워 먹어본 적도 없어 나는. 야, 근데 파이브가이즈는 갈만한데. 갈만한데. 이제 그 핵감자 나올 시절에 타이밍에 가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약간 그게 안 맞는 거죠. 어떤 좀 바이오 리듬이 저랑 안 맞아요. 이게 좀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사실 나보다 먹고 살만 같이 한것 갑시다. 같네. 같이 갑시다. 네. 부럽다. 그 씨. 저는 이제 혼자 가면은 감자튀김을 못 먹습니다. 양이 맞아요. 너무 남아가지고. 많아서. 나도 땅콩 감자튀김 아예 먹고 안 싶다. 먹어요. 그거 내가 사다 줬잖아. 그래서. 아 아니, 사다 주는 그거는 거랑 달라요. 알아요. 다 가서 먹어야 다르대 돼. 맨날 내가 그 얘기 주변 그래서- 사람들 하니까 나보고 야 그건 가서 먹어봐야 돼. 여럿이서 가가지고 대짜로 시켜가지고 쌓아놓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허각처럼. 그러다음에 막 응. 탄산음료 이빠이랑. 그거 햄버거 어떻게 드려요? 올 다 달라고 이렇게 올더웨이로. 올더웨이로. 난 그거 그 뭐지 그 오바마 스타일로. 오빠. 오바마 스타일은 뭔데? 그거 있어 그 파이브가이즈 오바마 스타일. 아, 그래요? 네. 몰라. 몰라. 그게 올더웨이 아니야? 그게 오히려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특정 뭐 소스나 재료를 넣는 거 모르겠어요. 있잖아. 그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쇼 오빠가 좋아하는 그 베이컨 들어가 쉐이크. 쉐이크. 그렇죠. 네. 밀크쉐이크에 베이컨 추가. 그죠. 어우, 아우. 죽여. 네. 수명이 줄어드는 맛. 너무 좋습니다. 오바마 조합이 따로 있대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께서 계속 가끔 까르보나라 해먹는데 양파 볶다가 베이컨 볶다가 화이트 와인으로 플람베하고 계란 노른자 넣고 파마산 치즈 뿌려 먹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통식이네. 정통식이잖아. 맞다. 화이트 아니라 플람베까지 잘 해 먹고 먹고 다니고. 되게 잘 해먹고 다니네. 아 그래서 저번에 일본 여행도 나보다 많이 가고. 왜 이렇게 경쟁을 해? 아니, 나는 일본 3대 성도 뭔지 몰라. 나 일본에 성을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씨. 쿠마모토 성이 어딘지도 몰라 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토에 있겠지. 그건 어디 있는지 알아? 아무튼. 모르잖아. 네, 여튼 네. 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디서 오빠한테 관찰래를 판다고 사다 드린 적 있어요. 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어, 했어요. 어. 네, 그 얘기는 이따가 근황 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여튼 토크라님께서 저속노화 저도 렌틸콩 귀리 넣은 밥 먹고 있네요. 오늘 동네 구립도서관에서 정의원 선생님의 책을 대출해 왔습니다. 이 정의원 선생님 그 유튜브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네. 책 빌려오면 소설 외엔 대부분 절반도 못 읽고 반납하는데 이 책은 끝까지 읽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저속노화 마인드셋이라는 정의원 선생님의 저서를 올려주셨습니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누가? 정의원 선생님이? 글을 쓰신 분이 옛날에는 소설 외엔 다른 책은 다 끝까지 못 읽었는데 저속 노화쯤 되니까 다 읽고 싶다 하시다고 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이 드는 속도를 더디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그런 거지.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법. 그렇죠. 나이 들수록 이제 친구들랑 통화하면은 이제 건강 얘기 그렇죠. 하게 되고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술 좀 줄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술 마시고 이런 거죠. 렌팅콩 귀리 먹을만해요. 맛있죠.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만. 너무 많아요 사실. 정의연 쌤이 요구하는 건 많다는 거죠. 네. 마르코 유님께서 어렸을 적에는 소고기 추억이 없네요. 그러나 신혼일 때가 벌써 추억이 될 만하므로 명절에 처가 차례상에서 처음 탕국을 먹어보고 홀릭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좋은 고기를 많이 넣고 끓인 국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그랬나. 암튼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저인데도 해장이 되는 듯한 소고기 무 두부로 이루어진 탕국. 크하. 사실 묵국이라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집에서 제가 몇 번 끓여서 먹었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소고기 묵국을 끓였다는 거예요. 올 좋은데 하고 먹었는데 뭔가 맛있는데 뭐지 하면서 다 먹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레기통에 있는 등심 가로치고 카레용 포장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묵국을 드신 거네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죠. 뭐. 등심인데. 뭐 맛이 없을 건 없잖아요. 네. 그 제가 어디 쇠고기 다시다 넣었으면 돼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국 중에 돼지고기랑 호박이랑 두부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해 먹는 요리가 있거든요. 그런 맛이. 그거 맛있지. 그거 맛있어. 그런 시원하지 그거. 그거 약간 강화도. 그거는 이렇게 갈비로 들어간 거. 그러니까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그것도 젓국. 돼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문득 생각했는데 돼지고기를 이용한 햄버거 패티 이런 건 없는 거죠?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대부분 다 소고기잖아요, 그죠?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섞어서 썼다는 집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햄버거 자체가 무슨 함부르크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 소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고기로 한다는 게 원칙인 것 같고 그게 아닐 때 예외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닭고기로 만든 거는 치킨 버거라고 안 하고 치킨 샌드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실제로는 섞어서 쓰는 집이 좀 있고 그리고 돼지고기는 익히면 익힐수록 약간 부드러워진대요. 누가 그래요? 재미나이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안 쓴대요. 소고기는 익히면 익힐수록 따뜻해져서 그래서 잘 어울리는 거래요. 그래서 대신에 그 패티 위에 그거 저거 뭐냐 그 베이컨 그걸 올린대요. 그거는 봤어요. 그 인도 쪽에서 소를 종교적으로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머튼 버거가 있대요. 양. 맛있겠다. 맛있겠네. 영혼에서 끌어나온. 그래서 혹시 그 맥도날드 이런 게 전 세계 표준인 것 같지만 나름 로컬라이징을 다 각 국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행을 가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런 걸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버거킹에 머튼 와퍼를 파네요. 그러니까 그런 버전들이 있다고 제가. 야, 신기하다 이거. 먹고 싶네요. 허허. 인도를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튼 팟빵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주 만에 모였나요? 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어제 북경 오리를 먹고 왔습니다. 패킹덕. 네. 오. 패킹덕을 먹었는데 그게 약간 비주얼적으로 좀 근사한 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그 요리 대회에서 쓰는 뚜껑 아세요? 반원형. 찡 하면서 그걸 그렇게 기억하는구나. 야 왠지 대박이다. 징이 울리면서 이렇게 열어야 될 것 같은 아, 그런 그러니까 저희 뭐 가족 행사 때문에 모인 거였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사카린 씨가 그 가게를 예약을 할 때 베이징덕 먹자 뭐 이렇게 돼서 한 거였고 네. 미리 주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약간 늦었어요. 저희 빼고 다른 멤버. 그래서 뭐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징덕 미리 해놨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그 안달복달을 하나 했어. 네. 그래서 근데 딱 열었는데 이렇게 빵실한 오리가 한 마리 쫙 누워 있는데 와, 그거 말고 좋더라고. 그러시는 거 있더니 여러분 사진을 찍으세요. 그렇죠. 지금 찍어야죠. 그래서 네. 충분히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다 찍으셨다면 이거를 썰어서 내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써는 게 아니구나. 저도 그 자리에서 카빙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다시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역시 현대인의 식사 예절은 사진이구나. 그렇죠. 근데 카빙을 하기에는 거기 가게가 너무 좁았어. 어쨌든 간에 그 분위기랑 이런 게 다들 약간 비주얼적으로 딱 이렇게 만족을 하고 먹어서 그런지 그 다 썰려져 나오는 북경오리에 비해서 되게 더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딱 한 번 먹은 적이 있는데 딱 만들어졌을 때의 비주얼은 되게 좋은데 정작 먹을 때의 비주얼은 별로 안 좋다는 좀 초라함이 그 갭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뭐 맛은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뼈가 없이 얘를 썰어주시다 보니까 뼈 붙은 살 고기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2차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뭐 탕 같은 거 해주시나? 탕을 해주는 데도 있고 볶아도 주시는데 어제는 그 조각들을 뜨겁게 다시 튀겨주시는 걸로 맛있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 후라이드를 먹은 거죠.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침착맨이 얘기하는 뼈치킨. 맞지? 뼈치킨이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동네가 어디였어요? 저쪽이요. 저쪽. 네. 아니 뭐, 그게 국경은 안 건넜죠? 네. 서울. 근데 그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게 하는 집이 몇 개 없었는데 이제 서울시에 꽤 있더라고요. 이제는 좀만 요즘에. 찾아보면 웬만한 집 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게 오리를 그냥 튀긴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놓고 계속 말리듯이. 끓는 기름을 이렇게 말리듯이 붓는 형태로 조리를 해야 돼서 약간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건 어저께 어린이 한 명이 껴 있었거든요. 네. 본능적으로 저는 껍질 쪽을 주세요. 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어린이네요. 훌륭한 어린이. 그걸 보면서 안 먹어봐도 맛을 아는구만. 역시 피는 못 속여. 뭐 이런. 근데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류의 이제 사실 딱 봐도 모임하는 그런 가게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연말을 맞이해서 어른 10명 정도의 식당을 예약하고 싶으신데 다 잘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모이자. 저도 어저께 이런저런 일로 이제 홍대 쪽을 갔다가 이제 잠실 롯데타워 쪽을 갔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사람이 진짜. 아니 많은 데로만 가셨네. 그치. 사람 제일 많은 데만 갔네. 많은 데로만 가셨네. 외국인과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뮤지엄산 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얘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갔다 왔다고. 왔는데 네. 아주 좋았습니다. 어. 이제 그래서 한 4번 간 것 같은데 4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사실 여러 번 가도 그 똑같은 어떤 감동이 있고 그리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아하죠. 거의. 네, 날씨 좋았어요. 그 거기 그 제임스 터렐 관이 사진 촬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몸으로만 체험할 수 있어서 그게 좋고. 그리고 사진 촬영이 안 된다. 그리고 갈 때마다 솔직히 약간은 전시를 좀 다르게 보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인이야. 아 그러니까 괜히 사카린 남편이 아니야.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걸 하고 싶어서 갔다라는 생각을 대충 찾아보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 3번 4번쯤 되니까 이 어떤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그게 있어. 이번에는 이렇게 봐야지. 이번엔 이렇게 봐야지. 약간 이런 식의. 똑같은 작업물을 봐도 인거. 예. 그래서 곱씹을수록 좋은. 그 거기가 매 시간 도슨트와 함께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도슨트가 똑같은 자료를 받았겠지만 자기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랑 거기 들어가는지 따라서도 경험이 좀 다르고 이번에 좋더라고요. 설명해주신 도슨트 선생님이 여태까지는 가장 훌륭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아 그리고 그 거기 가면은 그 거대한 그 새 모양의 그 조형물이 있거든요. 네. 그 빨간 색깔. 근데 걔가 이렇게 돌아요. 이게 바람이 불면 도는데 그게 아주 멋있었습니다. 삐걱. 근데 딱 공교롭게도 그 타임에 맞춰서 황조롱이가 이제 날아다니는 시기가 된 거죠. 먹이 활동을 하려고. 네. 그리고 되게 멋있었어요. 새 위에 새가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쇼 오빠랑 우리의 게스트 승주 형이요. 형님이랑 이렇게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맞아. 그때 아침에 마이너스 8도이고 그랬지. 네. 아 갑자기 추워진 날. 네, 근데 저는 코트를 입고 별로 안 추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몸에 열이 많나? 아니요, 저도 안 쳤어요. 이게 워낙 그 미디어에서 겁을 많이 줘가지고. 춥다 해가지고. 네, 저는 진짜 몇 안 되는 미디어의 순기능 같습니다. 이 겁을 주니까 사람들이 다 잔뜩 껴입고 껴있고. 나오니까 딱히 영화 별로 안 춥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따끈하게 이제 칼국수 하나 먹고 네, 이제 커피 맞습니다. 마시고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진짜 추운 날에 그 뜨끈한 칼국수. 네. 네. 민 씨도 아는 거기요. 네, 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뮤지엄산을 갔다가 이제 의외로 좀 원주나 횡성 이런데 먹을 데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뭘 먹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신기한 식당을 찾았어요. 그 문어랑 홍어랑 돼지고기 보쌈이랑 같이 먹는 음흠. 상이 너무 약간 어그로 느낌인 거예요. 약간 누가 봐도 이건 인스타 사진용이야. 그러겠다.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하고 그게 아주 이색적이고 뭐 맛있었습니다. 전통이 있는 집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그런 집이었어. 그 네이버 지도에서 그 100년 가게라고 중소기업청이 이렇게 지정하는 거 있거든요. 네네. 100년 동안 뭐 갈 가게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그 100년 가게를 모아놓은 핀을 공유해줘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어딘가 놀러 갈 때면은 꼭 그 100년 가게 핀으로 한번 놀러 가려고 하는 지역이 한 5km에서 10km 내외에 있는 가게들 쭉 리스트를 보거든요. 거기에 딱 그 방금 말한 문어 보쌈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뭐 얘기 나왔지만은 그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제가 관찰래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들은 사카린 씨가 관찰래를 저한테 하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이 집에 가져가가지고 관찰래가 있으니까는 까르보나라를 해먹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관찰래를 먹어본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약간 하얗잖아요. 이게 관찰래가 이제 지방이 지방 많으니까. 덩어리니까 하얀데 이 약불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올려가지고 딱 열을 가하니까는 천천히 투명해지는 거야. 완전히 그냥 프라이팬이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해졌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줄어들어. 다시 또 갑자기 하얘지면서 적당히 먹기 좋은 색깔의 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삭바삭. 적당히 또 불투명해지면서 딱 먹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면이랑 면수랑 그 페코리노 로마노 오. 치즈랑 갈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클래식한 스타일로.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베이컨을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베이컨 그 자체를 그냥 아침에 그냥 구워가지고 맞아요. 뭐 달걀이랑 같이 먹고 이런 거면 충분히 맛있는데
아무튼 종종 그렇습니다. 사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제가 사면 되죠. 아니. 처음 먹었습니다. 근데 또 아니, 관찰래는 가까우니까. 그 맛있는 집에서 먹어야 되는 거라서 예, 좀 아니 비싸기도 근데 비싸고. 요즘에 한국에 샤키트리 전문점이 좀 있어 이제.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런 게 생겼대? 그러니까는 뭐 아까 뭐 패킹덕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옛날부터 배우신 분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맞아요, 배워오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뭐 문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서울이 좀 여기저기. 세계화된 거죠. 요즘에는 서울에 오이스터 바라고 해서 서서 굴 먹는 집들도 있더라. 진짜요? 거기서 보면 뭐 삼배채굴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레몬즙 쫙 아니 뿌려가지고. 무슨 뉴욕이야 뭐야? 그 미스터 히치 보면은 윌 스미스가 그거 먹고 그 알레르기 반응 나오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이스터 바에서 이제 오이스터에다가 이렇게 위스키 뿌려 먹고 이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런 그런 거. 가게가 레몬즙 서울에 있어. 해주고. 재수 없네요. 올리브 기름도 넣어주고. 그게 좀 비싸더라. 뉴욕이야 뭐야? 메나탄이야 그건 뭐야? 비싸 근데 좀 비싸. 여기 맨하탄이야 파리야.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식 굴요리라는 건 이렇게 시장에서 먹으면은 그냥 그릇 말고 그릇 위에다가 봉지로 깔려 있고 그 그래. 위에 그냥 생굴이 이게 깔려서 가지고 뭐 젓가락으로 한 개씩 안 먹어. 이렇게 떠먹어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 사장님이 석화 하나 떠고 거기다가 초장을 짜주셔야지. 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그냥 그거 아니면 굴 그냥 한 방 딱 줘가지고 그냥 구워 먹는. 어쨌거나 그게.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곳이란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 굴이 그리고 비교적 싼 나라기 때문에 즐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한국은 방법으로든. 진짜 굴 싼 것 같아. 네. 네. 진짜 싸. 한국이 싼 건 굴 정도다. 굴 김. 굴 김 정도. 아유 바닥 진짜 침술이네. 리얼 반도체죠. 리얼 반도체. 김도체. 여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근황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맥컬리 컬킨 소년의 대표작 시리즈죠. 나홀로 집에와 소년 소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는 나홀로 집에 1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제작이 된 영화고 국내 개봉이 아마 1991년도 6월인가 7월 여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 존 휴즈 각본의 누구나 다 아는 그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용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안 봤을 수도 혹시 모를까봐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케빈 맥컬리스터였네요. 맥컬리스터. 맥컬리스터. 네. 맥컬리스터. 케빈 맥컬리스터라는 소년인데 맥컬리스터 가문의 막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가문이 엄청 식구가 많은데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를 맞아서 가족들끼리 프랑스 파리 여행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날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맥컬리 컬킨이 그 약간 엄마한테 혼나고 다락방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너무 분주하게 움직인 나머지 가족들이 미처 케빈이 다락방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들끼리 떠나버리고 맙니다. 홀로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케빈 맥컬리스터. 그리고 도중에 비행기에서 엄마가 케빈을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는 케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시카고로 돌아가는 고난을 하게 되는 거고 케빈은 처음에는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재밌게 놀고 있지만은 도둑이 자신의 집을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 도둑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짠다. 그리고 도둑들을 소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영화 되겠습니다. 당연히 소탕을 하겠죠. 자, 다 아시겠지만 네. 네 얘기를 해보죠. 그 우선은 맥컬리 컬킨이라는 배우를 처음 본 게 이 영화죠. 그죠. 네 이 영화를 어떻게 처음 봤는가? 얘기를 해보시죠. 그래서는 뭐 사카린 씨랑 영화 보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으로 맥컬리 컬킨의 목소리로 봤습니다. 아 저희는 다 더빙으로. 아 예, 일단은 그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어색했어요. 어색하죠. 네. 네. 한국어만 하던 소년. 네네네. 영어를 맥컬리 컬킨이 참 영어를 잘하네. 영어 잘하죠. 네. 아니 그리고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우들 연기 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케빈 어서 내려오너라. 막 이런.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되게 더 개구진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개구지더라고요. 아 맞아. 성우들은 좀 개구지. 오히려 어린아이에 경향이 있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그렇게 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딘가 얼굴이 슬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네가 그 뒤를 알아서 그런 너가 거지. 닥터 스트레인지라서 그런 거예요. 맞아. 미래를 봐서 그런 도루마블을. 거야. 약간 우수에 찬 눈빛이 있어 아니야. 소년에게. 무수히 안 찼어. 뭔 소리야. 그리고 다시 보니까 악당들이 좀 불쌍해. 아 그거는 이제 너가 어른이 됐다는 예. 얘기. 그런 거죠.
그러네. 저도 이 영화를 아마도 TV로 네네. 봤었고 여러 번 봤지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각 잡고 본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저는 아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각 잡고 봤어요. 네. 옛날에는 각 잡고 봤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한국에서 이게 뭔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챙기게 된 건 좀 몇 년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쉬는 날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그럴 수 있기는 사는 애들이 좀 챙겨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뭐 이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아니면 그리고 교회 뭐- 다니는 친구. 예 맞아요.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려면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우리 집이 또 교회를 가는 그런 집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이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날에 언제나 출근을 하셨던 그런 집이라서 왜냐면은 반대로는 그런 날에 오히려 좀 더 일을 하시는 게 돈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래서 리얼 케빈이었네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집에서 사실은 혼자서 나홀로 집에를 봤었어요. 진짜 리얼 케빈이네. 네, 원을. 근데 그때 오히려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쟤는 가족도 있고 그렇지. 집도 2층 집이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어른들이 다 이제 간 다음에 그 접시에 막 초콜릿 같은 걸 혼자서 막 먹잖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못 먹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만큼 초콜릿도 없고. 머시멜로를 네. 먹죠. 그러니까 그게 좀 부러웠어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주말의 영화 같은 거는 9시 50분에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영화는 그 맞아요. 5시 30분. 맞아. 일찍 해, 일찍. 일찍 해요. 그러니까 항상 크리스마스에 하는 영화가 나홀로 집이 아니면 그 다음에 미세스 다파이어. 그리고 그거 저기 그 장난감 사준 아버지 얘기. 솔드아웃. 솔드아웃. 그거랑 프리빌리. 그거랑 그 천사들. 그 외아의 천사들. 외아의 천사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름다운 비행 이런 아름다운 비행. 맞아, 이런 맞아. 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낮에 일찍 맞아, 하는 맞아. 영화라는 꼬마돼지 거죠. 웨이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되게 많이 당일에 봤다. 씨. 겨울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와 크리스마스라고 뭐 영화 해준대 그러면서 TV에 옹기종기 앉아서 봤는데 저희도 엄마 아빠는 바쁘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셨고 저희 할아버지 나름 귀여우신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양말 걸어놔 큰 그치. 걸로. 그렇지. 어. 낭만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사카리 씨. 낭만이 있네. 그러면은 할아버지 양말 중에 제일 큰 거 막 뜨개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 슈퍼에서 사탕을 종류별로 사가지고 꽉꽉 그만. 채워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트리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양말의 최적 용량만큼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네. 그거는 그거대로 주시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장난감이라도 따로 사주시긴 했거든요. 좋은 할아버지다. 근데 그런 얘기 산타 아니야? 그렇게 말하셨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거는 알지. 하지만 성탄절이니까 할아버지가 사줄 거야.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항상 이렇게 그걸 보고 저녁을 먹고 이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막 케빈은 어리잖아요. 했더니 야 제가 너보다 훨씬 오빠일 걸? 막 이러면서 한국에 개봉을 늦게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봤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 집은 이상한 데서 현실적이었어. 언제 봐도 케빈은 8살이죠. 네. 케빈은 되게 케빈 또 나온다. 했더니 야 이제는 너보다 훨씬 오빠일 거야.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처음 봤을 때는 저는 되게 미국 문화에 대한 어떤 좀 약간 경외심?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어떤 형제들도 많고 근데 우선은 막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막 여행을 간다거나 막 이런 거 자체가 그렇죠. 좀 부러웠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한 부분을 저도 느꼈던 게 처음에 이제 여행 가기 전날에 막 분주하게 맞아요. 준비하면서 맞아요. 얘들은 뭐 합니까? 피자 먹자. 피자를 먹잖아. 피자는 난 안 못 먹거든. 그렇지. 난 잘 안 사주는 거거든. 피자는. 난 피자 먹어본 적이 없어. 난 피자는 어렸을 때 병 걸리면 사줬어. 병 걸리면. 병 걸리면 아버지나 엄마가 야 민아 뭐 너 먹고 뭐 싶니? 먹고 싶냐 여러분 그때 막 하면서도 나 햄버거 먹고 싶어 막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사주는 거였거든. 예, 피자 이렇게 얘기하면 냄새나고 짠 거 왜 먹냐고 막. 그리고 이게 식구가 많으니까 피자를 엄청 시켜 먹잖아요. 10판을 그쵸, 주죠. 122불짜리. 예. 예, 그런 걸 보고 미국 애들은 다르구나.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가족 구성원을 한번 한 명 한 명씩 따져봤거든요. 이 집에 애가 몇이고 저 집은 총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세요? 14명. 그렇죠, 맞습니다.
엄마 아빠 합쳐서 엄마 그렇죠. 아빠 합쳐서. 어른까지 그러니까 애들은 10명. 10명. 그리고 엄마 아빠가 2명씩 해서 총 1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빠네 5남매, 우리 집 5남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어. 제일 많아. 부의 상징이야. 목가족이야, 목가족. 못 가져. 목가족. 아니 집도 약간 목가족이잖아. 아니 어떻게 그 형제가 다 둘 다 애를 5명씩 낳았다는 게. 그니까. 참 엄청 나잖아. 기술도 좋아. 다산의 상징이야 진짜. 그리고 그거랑 그 공항으로 보내주는 벤을 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동네는 그런 게 있었겠죠. 네, 에어포트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머니까. 개념이 있는 게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음. 그러니까. 공항 주차장이 거기도 비싼갑지. 그래 그런가 보다. 장기 주차하려면. 그게 이제 영화 설정상 시카고라는 설정이니까 네. 뭐 시카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자구나. 그러네. 그런 시카고니까. 뭔 상관이야? 아니야. 시카고는 피자 아니야? 그 포천에 있잖아 시카고 피자. 근데 시카고 피자가 아니고 시카고 피자 아니에요? 오죽하면 미니, 한국 미니, 프랜차이즈에 미니. 시카고 피자가 있겠냐고. 아니 원래 시카고 피자는 왜 그 약간 그 이렇게- 치즈가 넘치는, 맞아, 넘치는 거 근데 그거잖아. 배달 피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하여튼간에 피자 그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디테일을 얘기하자면 네. 저는 그때도 지금도 케빈의 형인 버즈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케빈의 누나 형들이 묘하게 되게 재수없게 생겼어. 다들 못됐어. 하나같이. 오히려 동생 네 집 누나가 더 잘해주잖아. 그렇지. 그리고 약간 그 버즈 캐릭터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토이 스토리에서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장난감 망치는 애 있어. 그렇지. 그 1편의 악역으로 어. 나왔다. 이렇게 막 장난가지고 나쁜 짓 하네. 그리고 또 꼭 그 당시 영화에 나오는 미국의 나쁜 꼬마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 엄청 금발의 직모다. 머리가 뻗쳐서 가해. 그러니까 바트 심슨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겼는데 막 그러다 나 올리브도 채소도 싫은데 치즈 피자는 없어 형. 그러니까는 있었는데 다 먹었어. 하나 만들어 줄까? 그럼 막 토하려고 오액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너무 나쁘게 도발하잖아. 진짜 그러니까. 질이 나빠. 네. 그런 애가 이제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아 내가 되게 싫어하는 너 인간상이야. 케빈이세요? 그런 애가 이제 미식 축구하고 그렇죠. 괴롭히고 예.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런 거죠, 또. 그 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막 그 봤어. 화장실 막 변기에 머리 막 넣고 어. 막 이런 아니, 애들 있잖아요. 캐비넷에다가 우리 약한 그 남자 주인공 가두는 애들. 그렇지. 그런 거지. 기묘한 이야기 나오고. 네. 예. 어디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비슷하게 생겼어. 학교 최고 퀸카랑 사귀다가 결국에 체이고 막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차가 꽤 있다는 설정. 네. 아마 큰 형인 거죠. 네네네. 아마 네. 장남으로 보여지는 장남으로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장남인데 질 나빠 아무튼. 그 보통 장남이 약간 좀 그래도 좀 이게 동생 좀 아울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쓸데없이 그 옆집 사는 할아버지 무서운 사람이라고 뻥치질 않나? 헛소문 퍼뜨리고 맞아 말이야. 맞아. 무슨 연쇄살인마라는 둥. 강한 자만 살아남던 80년대입니다. 역시. 네. 어쨌든 돌아와서 다시 얘기하자면 원래 계획은 이제 가족이 그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파리로 놀러 가는 거였죠? 그렇죠. 네. 파리에 그 제3의 큰아빠가 살고 있는 설정이죠. 얼굴은 안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초대를 해서 간다. 근데 애 5명 짐을 싸고 뭐 하고 하느냐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우선은 피자를 먹을 때 여권을 그렇죠. 다 버려버려. 줬죠. 그 싸우다가 이게 네. 아웅다웅 하다가 우유가 엎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권이- 외삼촌이 치우면서 실수로 케빈의 여권을 버려버리죠.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사단이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침에 사실 사람을 세잖아요. 네, 세는데 옆집 꼬마애가 안에 섞여서 세죠. 진짜 케빈 같이 생긴 꼬마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걔는 남의 집 여행 가는데 왜 그 차 안에까지 앉아 있어? 걔는 심심한 아니, 애야. 케빈이 집에 홀로 남겨져야 되는 당위성을 부여하기 네. 위해 들어간 설정이니까 근데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 사고는 굉장히 후에 생기고 그 전사를 굉장히 잘 깔아요. 영화. 이번에 보면서 알았던데 이 영화가 되게 구성이 괜찮아. 괜찮은 척. 되게 구성이 괜찮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건 다 트랩 관련된 거였는데 트랩은 밴디 한 2-30분이면 끝이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봤는데요. 심지어 그 트랩의 도둑들이 막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은 1편 같은 경우는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도둑이 그 밑도 끝도 없이 멍청하다는 설정이 아니기 위해서 처음에 경찰로 분장하고 그 집에 방문을 해요. 그렇죠. 네. 지금 휴가 시즌이라 좀도둑이 많은데 이 집에 잠금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막 이러면서 막 조사를 하러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개연성을 미리 다 넣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후에 케빈이 그런 트랩으로서 만들 이런저런 키워드 같은 거를 초반에 많이 보여주죠. 맞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도 눈치챘어요.
저 거미가 한 건 할 것이다. 아 맞아. 아니 너무 카메라가 거미를 잡아줘. 아,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저 거미가 한 건 할 거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봐도 다 알기 쉬운 그러한 요소들이 많았죠. 어린이 영화스러운. 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 도둑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저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관찰을 하고 케빈도 빈집이 아닌 척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는 게 나와요. 아니 그 전원 저기 전선을 내린 다음에 버튼을 눌러가면서 이 집 저 집 켜보는 걸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웃긴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전문적이잖아. 그렇죠. 알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똑똑한 도둑들이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바란스를 잘 맞추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8살짜리 꼬마애랑 어른 2명 도둑이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게임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게임이 되게 해야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꼬마가 이겨야 된다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둑을 멍청이로 묘사하면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바란스를 잘 맞춘 거죠. 그죠. 꼭 멍청이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케빈이 이긴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요소가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 왔니? 했더니 아 혼자 왔을 리가요. 엄마는 차에 있어요. 막 이렇게 능청스럽게 하잖아요. 거짓말을 겁나 잘해. 거짓말이 18탄이구나. 이런 아니 느낌인데. 애가 너무 영악스럽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다지 귀엽진 않았어요. 귀엽진 않죠. 아니 그리고 그 얘가 고전 마피아 영화 덕후로 나와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적절히 잘 쓰는 재주가 있는 걸로 나오죠. 네. 그 소리를. 거기서 약간 쾌감이 오는 거죠. 네. 네, 어린이가 이제 골탕 먹이는. 그리고 자기가 어리다는 게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피자 같은 거 배달시킬 때도 그 어른 목소리로 변조해서 그렇죠. 한다거나 이런 걸 기술을 잘 쓰는 꼬마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워크맨도 없었는데 아, 역시 풍요의 미국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크리스마스 때 이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집이면 나도 혼자 있을 수 있어. 부잣집이라는 설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 지금까지 케빈 얘기만 했지만 잠시 이제 어머니 얘기로 돌아가면은 파리까지 간 상황에서 물론 애가 있으니까는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돈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돈은 있다. 아 그리고 엄마랑 아빠 둘만 1등석을 타요. 맞네. 그리고- 어른들이 1등석 타죠. 그리고 네. 그 1등석이 너무 좌석이 진짜 넓어. 옛날에 옛날. 나는 진짜 나는 요즘 1등석 안 그래? 요즘 뭐 안 타봐서 모르겠어. 아, 나 그리고 나는 타봤어. 나도 안 타봐. 안 타봤어요. 나 몰랐는데 겁나 넓어. 아니, 야, 그리고 저런 요즘에는- 비행기면 나는 파리도 12번은 가겠다. 근데 씨. 요즘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코트 벗어주세요라고 승무원이 오 얘기할 맞아 때 맞아. 아. 승무원이 코트를 벗어달라고 하지 않나? 1등석은 그런 거 아닐까? 뭐 안 타봐서 뭐 안 모르겠지만 타봐서 모르겠네. 아니, 이런 그리고, 씨. 그리고 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이거 씨. 1등석 타본 적 없는 3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컬처 쇼크였던 게 뭐였냐면 엄마가 피자를 싹 시켜줬는데 콜라는 안 돼. 너네 우유랑 먹어. 아. 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집에 우유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피자랑 우유랑 어떻게 먹어? 그 생각 미국 애들은 저렇게 먹어지나? 막 이러면서 기름과 탄산은 우리의 적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런데 관찰래 사오고. 어? 장모님의 적이야 관찰래는. 우리 엄마 관찰래 구우면 관찰래 구워서 키친타로 다 닦고 먹는다고. 키친타올 10장 써. 그게 엑기스인데.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산 건데. 아, 돌아와서 그 케빈의 사촌 동생으로 나온 애가 약간 콜라 덕후라는 설정. 네. 그 어린아이. 네. 그죠 큰아빠네 막내. 그렇지. 아주 귀엽게 생겼죠. 실제로 맥컬리 컬킨의 동생.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키어랑 컬킨이라고. 아 네. 진짜? 네네. 좀 닮았어요. 그래서. 아 닮은 느낌이. 솔직히 걔가 더 귀여워. 그리고 그 안경 쓴 게 그 리틀 아인슈타인 그 캐릭터처럼 아, 생겼잖아. 너무 그렇죠. 귀여워. 아인슈타인.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네에 그 형이 겁을 주느냐고 옆집 할아버지가 네. 수십 년 전에 사람을 가족을 다 죽이고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소문이 있다고. 소문이 있다고 해서 케빈이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기겁을 하고 도망을 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어렸을 때 하는 흔한 뜬 소문에 겁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걸 케빈이 극복하고 그 할아버지도 본인의 가정사를 극복하는 게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케빈이 할아버지의 삶을 바꿔주고 할아버지도 케빈의 삶을 바꿔준다는. 네, 네. 그게 너무 좋았고 그것이 이제 어린이와 노인이라는 것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집의 부의 상징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장신구와 풍성한 코트예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귀걸이가 어마어마해.
한도는 내보여. 그러니까 그거 진짜 금이겠지 그거? 나도 그, 보면서 그 그거 귀걸이를 이용해서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날짜를 하루만 바꿔주신다면 1등석에 2장을 드리고 제가 이 귀걸이에 현금 $500도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거절당하죠. 계속 흥정을 계속 하잖아요. 파리 사람이 더 부자라는 뜻이겠죠? 아니야 거기 파리가 아니야. 아 그랬나? 아니 아 근데 한 이제 번 탄 건가? 어. 흥정했던 사람은 파리 사람이 아니었겠죠. 어쨌건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결국에 폴카 그룹의 차를 얻어 타고 그것도 집에 너무 오고, 웃겨. 오게 되잖아요. 폴카가 사실 누가 언제 들어도 신난 노래잖아요. 네. 자기는 우울해 죽겠는데 지금 우리 자식 지금 아들 막내 아들 지금 놓고 와가지고 그 사실 그리고 케빈이 나는 여행 가기 싫은데 크리스마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소원을 빌었었거든요. 네. 아무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괜히 그런 소원을 빌었나 봐. 가족들이 없어. 막 이런 거를 이제 마음의 회개를 하러 이제 교회. 네. 를 갔다 이제 할아버지와 이제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나도 나에 대한 소문 안다. 하지만 뜬 소문이다. 나를 겁내지 마라 하니까 할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도 겁내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케빈이. 전화해보라고 아들한테. 싸우고 연락 안 하는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케빈이 두려움을 딛고 내 집은 내가 지켜야겠다. 그렇지. 하고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트랩들을 설치하기 시작하죠. 사실 어린이였던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때부터가 약간 진짜 영화가 진짜 시작되는 거죠. 너무 네. 진짜 영화. 음악이 갑자기 전쟁 영화처럼 바뀌죠. 단단다라단단다라단단다라단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은 그런 모바일 게임 중에서 그뭐 타워 디펜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이게 그 집 도면이 나오고 그 그렇지. 도면이 두 장으로 위에 한 면 더 겹쳐지면서 어느 곳에다가 뭘 설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그렇지. 나오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어린이스러우면서 네. 어린이니까 할 수 있는 폭력성 같은 것이 그렇죠.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계단에 부어서 얼려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어른이었으면은 무서워서 하지 못할 거를 그쵸. 8살짜리 어린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데스티네이션 수준이잖아요. 그치. 그 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소우 수준이죠. 소우나 소우야 데스. 소우. 네, 어린이 소우. 어린이용 소우야. 네. 네. 처음에 그 악당 둘이서 이제 사실은 알아낸 거잖아요. 결국 이 집이 실제 꼬마애가 혼자 있다는 게 아주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 꼬마애가 우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막 너 거기 있니? 우리가 여기 있단다 이 녀석 막 이러면서 이제 문에서 막 놀리는데 그 원래는 강아지가 이제 드나들거나 신문을 넣는 그 거기다가 총으로 해서 쏴버리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범죄자로 잡혔다고 해도 사법적으로 딜을 하려면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들어가 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아주 똑똑한 척을 하면서 왜요 왜? 그래서 근데 그냥 어린이였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멍청해 보이는 어린이인조 어른들이죠. 같은 느낌이 강했죠. 그죠. 그리고 그 케빈한테 무참하게 당하는 그거를 보면서 쾌감 같은 걸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뭔가 기억에 남는 트랩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트랩? 좋아하는 인상적인 트랩은 그 화염방사기로 머리가 불타는 트랩을 진짜 나빠. 나빠. 진짜 나빠. 네, 머리는 건들면 안 돼. 머리는 건들면 안 뚜껑은 되지, 건들면 진짜. 안 되지. 뚜껑은 내비둬야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머리가 불타는데 눈에다가 머리를 박아요. 그치. 아, 그렇죠. 네, 네. 원산 폭격하죠. 연기가 원산 나고. 원산 폭격. 원산 폭격. 근데 실제로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건데 거기서는 얼마 안 다친 것처럼 표현되죠. 여기 나오는 게 사실은 다 사망이야. 사망이 일단 페인트 깡통 한 번 맞았을 때도 사망일 수 있어. 저는 의외로 악질이라고 느낀 게 집 앞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얼린. 얼려놓은 거. 그거 진짜 너무 진짜 악질이야. 진짜 센 악질이야.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보니까는 너무 악질. 그거 진짜 솔직히 도둑 아저씨 정도 나이쯤 되는 아저씨가 자빠지면 사망이야 그거. 디스크 다 없어져. 최소 사망 최대 그 반신불수. 반신불수입니다. 네. 못 걸어 다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저기지 스턴트맨이죠. 아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계단에다가 타르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놓는 게 타르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뭘 벗으면서 앞으로 가. 신발 한 번 벗고 양말 한 번 벗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잘한 전구를 깔아놔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순서가 다른 게 타르 바르는 거에 올라가다가 못을 밟고 뒤로 넘어져서 여길로 못 가겠다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해서 창문을 깨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까 발 찔렸던 거에 또 그 유리 틀에다 전구를- 달아놓은 전구 같은 걸 또 밟고 으악
타르를 이용해서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한 다음에 그쵸. 맨바닥에서 그거를 밟게 한다는 그 치밀한 악마야 악마. 그게 너무 무서워. 아니 솔직히 우리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방바닥에 레고 하나만 밟아도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거의 살인 미수야 레고 네. 잘못 놓으면. 무서워. 그리고 난, 아니 그 다림이 다리미 그쵸. 그 너무 아파 보이지 않아? 나 그- 그거 진짜 아파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것도 초반부에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는 게 미국 집은 2층에서 빨래물을 이제 네, 지하. 지하로 던질 수 있죠. 한 큐에 던질 수 있는 그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다리미를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딱 그 밑밥을 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그 다리미가 그림처럼 떠서 그렇지. 아, 그 뾰족한 코 부분으로 떨어졌어 봐. 그러니까 8살짜리는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그러니까.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었으면 그렇게 못 참아 그거랑 그 문골이 뜨겁게 해가지고 쥐인데 막 M자가 낙인처럼 어. 화성이. 맥컬리스터의 M이잖아요. 그런 거였어. 그런 거죠. 아니 아. 그 집이 그 가문에 그걸 엄청 따지는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맥컬리스터 가문의 집이었구나. 그러니까 M이지. 아. 나 그래서 왜 M이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계속 웃긴 거는 그 집에 동상 같은 게 하나 서 있어 대문간에. 네네. 그래 맞아. 나도 그 얘기하려고 네. 했어. 엄청나게 그게 아니 자빠져. 그 동상 왜 거기다 왜 세우는 아마 거야? 조상님이 도대체? 아닐까. 아 그럼 그 좀 고정을 해놓던가. 조상님 중에 좀 이렇게 높으신 분이 계셨나 보네요. 넌 총알 타 사나이인 줄 알았잖아요. 좀 더 크게 만들지. 만들 그러니까. 거면은. 그죠. 그래서 그게 저는 그 페인트 깡통 왔다 갔다 하면서 박는 것도 진짜. 진짜 무서웠고 그 다음에 케빈이 정말 어떻게 그 사이에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집으로 가는 도르래 같은 걸 만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도둑들이 올 때 그거를 잘라버리는. 도르래는 이미 있지 않았을까요? 돌은 그러니까 이미 있었고 어. 중간에 케빈이 그러니까 그 집까지 마지막에 도망갈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 자기 비밀 집까지 그 밧줄로 연결해 놓은 거죠. 근데 그리하여 그렇게 딱 되잖아요. 근데 그 밧줄에 불을 붙일 줄은 몰랐겠지. 아니, 불이 그거- 아니야. 칼로 그건- 칼로 자르지. 전정가위로 자르잖아. 불 붙이는 건 투구다. 아무튼 업그레이드죠. 네. 아주 그렇게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결국에 퇴로를 차단당합니다. 도둑들한테. 맨 마지막에. 그래서 도둑들이 주방에 그 고리 같은 데다가 에스웨터를 걸어놔요. 그거 웃기지 않아요 그거? 맞아. 근데 나는 나 그거 보고 옷이 되게 튼튼하다. 나 그 생각 겨울옷이라 겨울옷이. 가벼우니까 걸려있지. 무거워서 그렇지. 떨어졌어야. 넣었으면 떨어졌어. 둘 다. 미시. 근데 그래도 그 악당들이 참 착해. 왜냐면 나 같으면 거기다 걸기도 전에 뺨때부터 때렸을 것 같아. 진짜로. 그렇지. 진짜 이게 뭐 예, 실제라면. 어쩔 수 없죠. 어린이용 영화기 때문에. 어린이용 영화니까. 실졌으면 이제 육두문자가 그러니까 나왔겠죠. 바로 그냥 욕 네. 박았을 것 같아요. 욕을 안 받고 바로 이렇게 아무튼 네, 그렇죠. 뭐 하여튼 바로 그냥 썼겠지, 관자놀이에 진짜로. 총 쏩니다 그냥. 네. 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하루 종일 눈만 쓰던 옆집 할아버지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셨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좀 실전 타입이야. 봤을 때 좀 실전 파이팅 타입이잖아. 약간 밥도 많이 안 먹었을 것 같고 주먹이 좀 빠를 것 같잖아. 솔직히 아니야? 맞잖아, 그래, 맞잖아. 그 링컨 같은 타입이 맷집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느낌이 약간 그 주먹이나 이게 좀 빠를 것 같은 타입이긴 약간 하거든요. 소시적인 경량급 선수 느낌. 그러니까 솔직히 아니야. 난 그 생각 진짜 그 형형한 눈을 봐. 그 소문이 괜히 돈 게 아니라고 이게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결. 이게 그치. 옛날에 왕년에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 그거 보면서 느꼈어. 그 할아버지가 고흐 역할 배우 같은 거 하면 잘했어. 그래, 좀 닮았어. 그래. 닮았어. 그런 느낌이었어. 아무튼. 닮았어. 그 할아버지가 그 쓸고 있던 눈삽으로 그냥 머리를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8살 케빈과 어른 2명 도둑의 대결이지만은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이기지만 케빈이 어쨌거나 마지막에 어른의 도움을 받죠. 어른의 도움과 그 경찰. 사법의 도움을 받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새삼 제가 다시 보니까 여기가 크리스마스 컬러를 굉장히 잘 이용하거든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잘 이용하는데 그 옛날 아동복 중에 모자 지퍼가 반으로 갈라지는 디자인 아세요? 모자 지퍼가 반으로 갈라진다고요? 모자 어디가? 그 후드 부분을 썼다가 이렇게 벗으면 모자가 둥둥 뜨니까 네. 그 모자 가운데 부분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피면은 이렇게 나비처럼 펴지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약간 케이프처럼. 근데 거기에 안감을 빨간색 크리스마스 안감을 맞아. 넣는다거나 그리고 그 케빈이 빨간색 잠옷을 입고 초록색 로브를 입고 있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만든 영화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넣고 밖에 슈퍼 가고 이럴 때도 애가 딱 미국식 애가 옷을 너무 잘 입어. 랄프 로렌이야. 인간 랄프 로렌이야. 나 깜짝 있는 놀랐어. 집 자식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너무 위아래로 잘 맞고 어. 자기 스스로 이걸 빼입잖아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바탕이 되는 게그 케빈이 혼자 남겨졌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가 걔는 혼자서 옷도 못 입는 애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과소평가를 하지만은 맞아요. 실제로는 은근히 잘했다는 게 이 영화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장도 봐오고 장도 봐오지, 빨래도 돌려. 빨래하지, 청소도 하지, 옷도 밥도 해. 잘했지. 무슨 식빵도 사와주지. 그리고 밥도 챙겨 먹고. 도둑 퇴치한 다음에 그 청소 다 혼자 다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받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나 나보다 일 잘해 나보다. 그러니까 가족들 거기 올라올 때 그대로 어려 있었어 봐. 그러니까. 난리 난 거지 이제. 그냥 다 가족 그냥 다 그냥 종합 병원이야. 아니면은 그 깜빡하고 도둑이 안 걸린 트랩이 있는데 그 트랩을 안 거두고 그것이 야밤에 경찰 간 어. 다음에 으 버- 씨 이러면서 버즈가 이게 뭐지 땡겼더니 다리 밑에 내려오고 이러면은 뒤지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걔가 그러면은 씨발 신문에 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걔가 처음에나 막 집에서 신발 신고 침대에서 뛰어다니고 막 마시멜로에 초콜릿 뿌려 먹었지만 결국에 우유 계란 사고 뭔 상관? 아니, 내가 이거 그 고래에다 이룩하지 영화에 나오잖아 그거. 아니, 어린이들끼리 밥해 먹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좀 듣게 들어줘요.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거는 아주 짧은 시기였고 결국에 뭐가 옳은 길인지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애였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자기가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 그때는 굉장히 즐기잖아요. 네,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데 한껏 즐기고 나서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우리 가족이 소중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 뭐 되게 그럴싸하면서 교훈적인 가족 영화라는 느낌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여주는 그 장면이 그 스킨을 얼굴에 바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엄청 유명한 그렇죠. 시잖아요. 사실 시그니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패러디 됐던 게 뭐냐면 그게 알코올 성분이 있는 성인 남자 스킨이라 따갑다는 페남. 그렇죠. 건데 그거를 그 코미디 영화에서 많이 바꾼 게 순간 접착제 이런 거를 많이 바꿔놨어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저나 민씨 또래 남자들 중에 한 번씩 다 해봤어. 해봤어. 이거 듣고 있는 남자애들 다 해봤어. 해봤어. 네. 나 안 했는데요. 야, 멍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기억 못할 뿐이야. 다 무조건 해봤습니다. 해봤어. 네. 그리고 착착 그거랑 그 수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묶어보는 거. 예. 왜 우리 집 수건 이렇게 짧아? 봐. 이거 한 번씩 다 해봤다고. 나 좀 어렸을 때 맞아. 해봤어요. 한국 수건을 작아가지고 작아가지고 무릎 위로 올라와. 허리를 못 뚫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뚱뚱해가지고 잠기지도 않았어요. 한국 수건은 작아. 그 운동의 기념 수건 이런 거 그때 작아요. 저 그때 그래서 야 미국 애들은 수건도 크구나. 어. 그래서 저희 집에 나 이거 나의 영향일지도 몰라. 미치겠네. 저희 집에 비치 타올이 되게 많아요. 오. 아 사카레 씨가 비슷한 거 엄청 좋아해요. 어. 이 영향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너도 했어? 야 이거 한 거 아니야? 그거랑 그거 있잖아요. 그 저 목욕 가운 로브 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님 취향 안 궁금해. 왜 자꾸 티에봐 이러. 호텔 가면 처음 보는 거야. 그 저기 그 겨드랑이다 데오라한테한테 뿌리잖아요. 아, 네, 그 얘기도 하려고 그것도 했습니다. 너무 웃긴 거야 네, 사실은. 사실 한국에서는 잘 못 보는. 그 이게 사실 광경이죠. 한국 사람은 냄새가 많이 안 나니까. 네. 아니 그리고 어린이가 봤을 때 어른들만 하는 행동 그렇죠.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추가로 말하자면은 신발 신고 침대 안에 들어가는. 맞아요. 아주 건방진 동방의 에이지고에 어서 자란 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시카고가 동방인가요? 네. 아니 이거 동방에서 자란 우리들은 그 서양의 그 그리고 씨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야? 아, 보통 기본 네. 2개 플러스 1개 정도 있겠죠. 맞아. 부엌 그러니까. 쪽에도 있겠고. 앞문 뒷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지하 지하실로 다락방으로 가는 연결되는 문이 문도 있고. 네. 부럽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나무 거기 그것까지 자기 집인 거잖아요. 나무 그것까지래. 그 뭐 나무집 나무집 나무집. 그래, 그거 그건 이제 얼마나 보통 부자야. 미국 영화 보면은 미국 꼬마들이 다 하나씩 갖고 맞아요. 있는 나무집. 집 몇 채야. 집에 몇 채. 집은 한 채야. 부러워 죽겠네. 씨. 방이 많은 거지. 뭐 기본적으로 부자라는 설정. 직업은 뭘까요? 그 맥칼리스터. 모르겠어요. 피터 맥칼리스터. 뭐 직장인이시겠죠? 휴가를 길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 쪽이겠지. 그런 거 아니야? 금융 쪽이겠지. 아니 근데 너 관상 보고 직업 맞추는 거 잘하잖아, 민 씨. 제가 보기에는 앞머리를 위로 올렸기 때문에 금융입니다. 나는 뉴욕에 살지 않기 때문에 건축가 빌어봅니다. 아, 그래서 설계사 뭐 이런 거. 시카고 쪽 남자가 꼭 그렇게 표현돼. 돈 잘 벌면. 건축가 고층 건물 짓는 사람도 있잖아. 네, 건축가 예상해 봅니다. 아내가 너무 미인이야. 사실은 그 굉장히 한적한 동네로 묘사돼 있지만은 차 타고 좀만 가면은 대도시가 나오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카고의 네. 그게 더 현실적이다. 그거 아니면은 무슨 관세 같은 거 하시는 공무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무역회사 사장님 아니야?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걸 근데 아버지가 되게 좀 그런 약간 이제 그 유추를 해보자면 그 1등석을 앉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둘만 1등석이 앉는데 좀 그렇지 않아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 아 그렇지 나도 어릴 때 여행 혼자 해봤어. 그러니까 딱 애들끼리 있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거야. 어. 그 부분이 약간 아빠 좀 멋있어 보였어. 멋있네. 옛날에는 쓰레기 막 이랬는데 약간 이해가 갔어. 그러니까 이때라도 아내가 좀 이렇게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과 지금 다시 본다면은 또 느낌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케빈 집은 누가 고쳐줬을까? 뭐 이런. 그건 정부에서 있겠지. 아니 그 경찰에서 얘기해 주잖아. 경찰에서 이 사람들 잡는데 되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다고. 아, 그 그러니까. 도둑 2인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그 시카고의 의인에서 뭐 케빈 나오고. 시카고. 아 정의로운 시민상. 그래 정의로운 시민상 받아주고. 아, 뭐 상 받았어요? 그런 장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그렇게 되겠죠. 아, 예. 영화에 없는 내용을. 크리스마스 이브 딱 끝나고 대서 스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시카고 주립 초등학교 출신 8세 케빈 군이 케빈 군. 그런 거 하잖아. 솔직하게 케빈 군. 아니야? 하고 바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막 유명이 되는 거지 그냥. 유명이 되는 거죠. 아, 근데도 그래서- 씨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가 한국에 한 번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 뭐가 비싸단 거야? 말해. 무엇이 비싸단 거지? 그러니까 예.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였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노쇠한 할머니를 모시고 계단으로 대피를 하는데 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그치, 그치. 고개를 손수건에 숙이고 물을 물을 적셔서 적셔서 숨을 쉴 수 있게 할머니를 막아드리고 조심조심 대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그랬더니 무서웠는데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됐어요. 그렇지 뭐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걸 보는데 저런 애가 케빈이 되는구나. 동방의 케빈이네요. 어. 케빈이 따로 케빈이 멀리 필요 없어요. 가까이다 케빈들이 케빈은 있어요. 멀리 있지 아,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급박한 상황에 당황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겁에 질리면. 그거 있잖아. 그 큰 강아지가 목줄 놓고 이렇게 뭐 도망갔는데 동생을 지켜가지고 아. 얼굴 긁힌 막 그 아. 오빠 뭐 이런 거도 뭐 어. 한 번씩 그 해외 토픽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그게 그런 어린이 CCTV에 잡힌 맞아요, 아찔한 맞아요, 순간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어린이들이 있긴 어, 있구나. 있죠. 네. 케빈은 어디에나 있다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나홀로 집의 1편 얘기였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2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나홀로 집에와 관련된 추억이 있으시면 팟빵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끝!